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세탁기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3건의 사고 모두 국내 드럼 세탁기 시장 점유율 1위인 LG전자 제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국내 한 업체의 제품에서만 사고가 잇따른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구플러스 취재팀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한국에서 판매된 LG 드럼 세탁기를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사고가 나기 직전인 2007년형 세탁기입니다. 왼쪽이 미국에서 판매된 것이고 오른쪽은 국내에서 판매된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땐 크기와 색깔만 다를 뿐 구조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닫혀있는 세탁기 문을 바깥에서 열어봤습니다. 미국용 세탁기는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당기기만 해도 쉽게 열립니다. 국내용 세탁기를 열어봤습니다. 손잡이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문이 열립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미국 것처럼 그냥 잡아당기기만 해선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탁기를 분해해서 문 부위를 떼어내봤습니다. 미국용 세탁기는 안쪽에서도 밀기만 하면 쉽게 문이 열립니다. 반면에 국내용 세탁기는 안에는 버튼이 없어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같은 시기 LG전자가 미국에서는 안에서도 이렇게 쉽게 열리는 세탁기를 판매하면서 국내에선 절대 열리지 않는 세탁기를 판매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 문이 열리지 않는 세탁기는 판매되지 않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열리게 했던, 안에서 열 수 있게 세탁기를 LG가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원인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도 LG전자 측은 2008년 8월 첫 어린이 질식사가 발생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LG전자가 뭔가 대책을 내놓은 건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두 번째 어린이가 희생되고 나서였습니다. 우선 두 번째 사고 이후에 생산된 세탁기부터는 안에서 열리지 않는 문을 열 수 있는 문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사랑하는 세탁기 문을 갖추고 있다는 선전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판매된 100만 대가 넘는 세탁기의 문을 교체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명의 어린이가 열리지 않는 세탁기 문 속에 갇혀 숨졌는데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겁니다. 리콜을 한다고 해서 100% 안전해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리콜을 하면은 일반 리콜에 대한 홍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대신 광고 등을 통해 세탁기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캡이라고 이름 붙인 작은 고무덮개를 나눠줬습니다. 소비자가 주의만 한다면 이 고무덮개로 충분히 어린이 질식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LG전자의 당시 설명이었습니다. 안전캡을 장착하면 세탁기 문을 닫으려 해도 완전히 닫히지 않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8개월 된 재민이 엄마는 세탁기 질식사 사고를 전해 들은 뒤 작년에 LG전자 대리점에서 안전캡을 받아왔습니다. LG 측에서 알려준 대로 세탁기 문고리에 고무를 씌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방 이렇게 아기가 쉽게 뺄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꽂아놔도 아기 힘으로도 이거를 이렇게 쑥 빼가지고 가지고 가면 이렇게 다쳐버리니까요. 요즘 재민이에게 안전캡은 아예 장난감이 돼버렸습니다. 엄마는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엄마!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때는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도 막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그러니까 안전캡은 애초부터 또 다른 어린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결국 세 번째 질식사가 발생했고 그제서야 LG전자는 문제의 세탁기 전량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나고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제조사가 그런 리콜을 더 그때 했었다면 이 세 번째 희생자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좀 큰 문제이고요. 제조사가 이런 도덕적인 해이까지도 볼 수 있는 문제이고 결국 리콜을 결정했지만 LG전자는 안에서 열리지 않는 세탁기의 문이 어린이 질식사의 원인이었다는 데에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홀한 가정 내 안전교육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철저하게 세탁기 안전교육을 하는 외국과 달리 부실하기만 한 국내에서의 안전교육과 문화가 사고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항상 가정 내에서의 안전교육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쪽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중의 한 LG전자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드럼 세탁기의 질식사고 위험을 묻자 역시 세탁기가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얘기는 드럼 세탁기 근처도 못 가요. 진짜로 제 얘기면요,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해갖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애기를 가르치면 되지 그거 안 가르치는 게 좀 잘못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3번이나 그것도 국내에서만 어린이 질식사가 발생한 이유가 오로지 안전교육의 차이 때문이라는 그 기준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드럼 세탁기는 문 끝에서 67N 이상의 힘으로 안에서 열 수 있거나 질식사를 예방할 수 있는 숨구멍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67N은 웬만한 어린아이들이 쉽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의 크기라는 겁니다. 2005년 처음 미국 드럼 세탁기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는 이 엄격한 안전기준에 맞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세탁기에 안에서 열리는 문을 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드럼 세탁기의 위험성과 안에서 열리는 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내수용에는 미국 수출용처럼 안에서 열리는 문을 달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내수용 세탁기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고 사례도 없었고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고가 날 거라는 부분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고가 난 세탁기는 모두 10kg급의 중대형 세탁기로 미국에선 안전기준 적용을 받는 크기였습니다. 또 LG를 제외한 국내 다른 업체들이 같은 크기의 세탁기에서 대부분 안에서 열리는 문을 단 세탁기를 국내 시장에 내놓았던 사실에 이르면 LG 측의 해명은 더욱 공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LG전자는 비록 안에서 열리는 문이 달려있지는 않았지만 내수용 세탁기에 미국의 또 다른 안전기준인 숨구멍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번의 사고 당시 숨구멍은 어린이들의 질식사를 막지 못했고 LG전자 역시 숨구멍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숨구멍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100% 산소 소비량하고 그다음에 산소 통과율 그러니까 교환율 자체가 100% 있는 부분은 아니다. 숨구멍이 없는 부분은 다쳤을 때 금방 산소 용적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질식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숨구멍이 있는 부분은 그만큼 좀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그런 부분, 그 차이입니다. 성능의 차이가 없다면 혹시 부품 가격 때문은 아닐까? 왼쪽이 미국 수출품에 적용된 안에서 열리는 잠금 장치이고 오른쪽이 국내 세탁기에 적용된 안에서 열리지 않는 잠금 장치입니다. 모두 이탈리아 업체들이 제조한 부품입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납품 단가를 알아봤습니다. 미국 수출용 세탁기의 잠금 장치는 3유로, 우리 돈 4,400원가량입니다. 반면에 국내용 세탁기의 부품 가격은 2유로 20센트, 우리 돈 3,200원가량입니다. 국내용 세탁기에 적용된 잠금 장치가 미국 수출용 장치보다 1,200원가량 쌉니다. 국내에서 팔린 해당 세탁기는 105만 대. 따라서 LG전자는 이 부품 하나로 국내에서만 12억 원이 넘는 단가를 절약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LG전자는 그러나 성능을 우선 고려해 부품을 선택한 것이지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싼 부품을 쓴 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싼 부품이라도 안에서 열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비싼 거하고 싼 거 차이가 이게 맞는지, 이게 안에서 열리는 타입이냐 또 안 열리는 타입이냐에 따른 차이입니다.